남편이 불륜녀 위해 만든 요리, 아내에게도 똑같은 패턴으로 눈치챈 아내. 여보, 이 요리. 전에도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남편이 특별하다며 만들어준 저녁 요리.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료 배치, 플레이팅, 심지어 곁들인 와인까지 전부 똑같았어요. 데자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위해 만든 요리를 저에게도 똑같이 재현하고 있었던 거죠. 요리 하나로 남편의 불륜을 눈치챈 제 이야기입니다. 아내 저녁 준비 중 남편의 요리 확인. 저는 38살, 결혼 10년 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성진 씨는 42살로 레스토랑 총괄 셰프예요. 딸 서윤이가 8살입니다. 남편은 요리를 정말 잘합니다. 프랑스 요리 전문 셰프로 강남에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일하죠. 집에서도 가끔 특별한 날이면 요리를 해줬어요. 생일, 기념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내가 저녁 만들게. 어? 갑자기 왜? 그냥. 요즘 자기가 힘들어 보여서.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남편은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서윤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자기야, 준비됐어. 식탁으로 와. 식탁으로 가보니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흰색 접시에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요리가 놓여 있었어요. 와, 뭐야? 레스토랑 같은데? 연어 타르타르야. 그리고 메인은 양갈비 로제 소스.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연어 타르타르는 원형으로 예쁘게 쌓여 있었고 위에 캐비아와 허브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크림 소스가 점으로 찍혀 있었어요. 우와, 진짜 멋지다. 맛있게 먹어. 남편이 와인도 따라줬습니다. 이건 뭐야? 샤블리. 연어랑 잘 어울려. 첫 입을 먹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연어의 질감, 소스의 맛, 허브의 조합. 난 익었어요.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메인 요리인 양갈비도 나왔습니다. 분홍빛이 도는 완벽한 미디엄 레어. 로제 소스가 접시에 우아하게 뿌려져 있었어요. 곁들임 채소는 당근 퓨레와 구운 아스파라거스. 이것도 먹어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요리 전에도 먹어봤어. 플레이팅 방식, 소스의 맛, 채소 배치까지 전부 똑같았습니다. 언제였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몇 개월 전. 아니, 반년 전쯤 남편이 똑같은 요리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금요일 저녁이었고 촛불도 켰었죠. 여보, 이 요리 전에도 만들어준 적 있지 않아?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그랬나? 응. 반년 전쯤 똑같은 거 먹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랬어?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한 요리는 자주 만드니까. 아니야, 똑같아. 플레이팅까지.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습관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만드나 봐. 뭔가 이상했어요. 셰프인 남편은 항상 다양한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매번 다르게 플레이팅하고 다른 소스를 썼어요. 그런데 이번엔 왜 똑같이 만들었을까? 요리 레시피가 이전과 동일한 패턴 발견.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전에도 똑같은 요리를 먹었어. 저는 남편이 만든 요리 사진을 자주 찍어뒀어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과거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스크롤을 올려 반년 전 사진들을 봤어요. 5월 12일 금요일. 있었습니다. 똑같은 요리 사진. 연어 타르타르, 양갈비 로제 소스, 당근 퓨레, 구운 아스파라거스. 심지어 접시 위치까지 똑같았어요. 촛불도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와인잔의 각도마저 비슷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셰프가 요리를 반복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똑같이 재현한다는 건 이상했습니다. 더 과거 사진들도 확인해 봤어요. 작년 11월. 또 똑같은 요리가 있었습니다. 연어 타르타르, 양갈비, 같은 플레이팅. 재작년 8월. 또 있었어요.
총 4번. 1년에 두세 번씩 남편은 똑같은 요리를 만들어줬던 겁니다. 처음엔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패턴이었어요. 왜 같은 요리를 반복하는 걸까?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질문 있는데. 응? 뭔데? 오늘 요리 왜 만들어준 거야? 그냥 자기한테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서. 특별한 날도 아닌데? 꼭 특별한 날만 특별한 거 해야 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표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근데 왜 하필 그 요리야? 전에도 똑같은 거 만들어줬잖아. 내가 자신 있는 요리니까. 자기가 좋아하잖아. 나 연어 타르타르보다 스테이크 더 좋아하는데.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 그래? 내가 착각했나 봐. 이상했어요. 1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제 음식 취향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생선보다 육류를 더 좋아해요. 특히 연어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은 계속 연어 요리를 만들어줬어요. 누구를 위한 요리지?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불륜녀를 위해 만든 요리와 완벽히 일치. 다음 날 토요일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주말인데 왜 나가? 레스토랑에 손님 예약이 많아서. 저녁에 올게.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남편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어요. 남편은 셰프로서 자신의 요리를 SNS에 자주 올렸습니다. 계정을 열고 최근 게시물들을 확인했어요. 대부분 레스토랑 요리 사진들. 트러플 파스타, 랍스터 요리, 디저트들. 스크롤을 내리다가 이상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3주 전 게시물. 스페셜 디너 포 스페셜 서먼.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연어 타르타르, 양갈비 로제 소스, 당근 퓨레, 구운 아스파라거스. 어제 제가 먹은 바로 그 요리였어요. 플레이팅, 촛불, 와인 잔까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테이블 반대편에 여자 손이 보였습니다. 얇은 손가락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 제 손이 아니었어요. 제 손톱은 짧고 매니큐어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와, 진짜 예술이다. 셰프님 솜씨 최고. Who is the lucky one? 그리고 한 계정이 눈에 띄었어요. 유나최 28 오빠 최고예요. 하트와 키스 이모티콘.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최유나. 28살 레스토랑 소믈리에. 공개 계정이었어요.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와인 사진, 레스토랑 사진, 일상 사진들. 그리고 3주 전 게시물. 남편이 만든 요리 사진이었습니다. 성진 오빠가 만들어준 디너 완벽한 저녁이었어요. 같은 요리, 같은 촛불, 같은 와인. 남편이 최유나를 위해 요리를 만들었고 3주 후 저에게도 똑같은 요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유나의 다른 게시물들도 확인했어요. 반년 전 게시물. 오빠 요리 최고 연어 타르타르 정말 맛있어요. 역시 같은 요리 사진. 1년 전 게시물. 오빠랑 특별한 저녁. 또 같은 요리. 남편은 최유나를 위해 그 요리를 만들었고 그 후 저에게도 똑같은 요리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레시피를 재활용하듯이. 1년 이상 바람을 피웠어? 최유나의 팔로워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계정 CHEFSUNGJIN이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친밀한 댓글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요리도 대박이었어요. 유나야, 내가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다음엔 뭐 해주실 거예요? 비밀.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투와 레시피 설명에서 이상 징후 포착. 저는 남편이 요리할 때의 행동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제 저녁 남편이 요리를 설명할 때 말투가 조금 이상했어요. 이 연어는 프랑스산인데 오일과 레몬으로 마리네이드했어. 평소 남편은 저에게 요리를 설명할 때 그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연어 타르타르야. 맛있게 먹어. 이 정도로 간단히 말했었죠. 그런데 어제는 마치 손님에게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던 말을 그대로 반복한 건가?
그리고 와인을 따르면서도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 와인은 부르고뉴산 샤블리인데 미네랄 향이 풍부해서 연어랑 정말 잘 어울려. 소믈리에가 할 법한 설명이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이거 괜찮은 와인이야 정도로만 말했었어요. 최윤아가 소믈리에니까 그 여자한테 하던 설명을 그대로 한 거구나.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최윤아에게 하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과거를 더 떠올려 봤어요. 작년 11월 남편이 같은 요리를 만들어줬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이 양갈비는 뉴질랜드산이고 로즈마리로 향을 입혔어. 로제 소스는 레드와인과 버터로 만든 거야. 그때도 남편은 유난히 자세하게 설명했었어요. 저는 당시에는 남편이 요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다른 여자에게 하던 말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플레이팅 방식도 의심스러웠어요. 남편은 집에서 요리할 때 보통 간단하게 담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레스토랑처럼 정성스럽게 플레이팅했어요. 소스를 점으로 찍고 허브를 정확한 위치에 올리고 채소를 예술적으로 배치하고 누군가를 감동시키려고 연습한 요리를 그대로 재현한 거야. 그 누군가가 최윤아였던 거죠.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레시피를 컴퓨터에 정리해두곤 했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문서 폴더를 열었어요. 레시피 모음. 폴더 안에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연어 타르타르 스페셜. DOCX. 파일을 열었습니다. 레시피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재료 조리법, 플레이팅 방법까지. 그리고 맨 아래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유나 생일 2023.05. 12 성공. 유나 1주년 기념 2023.11. 18 완벽. 유나 승진 축하 2024.08. 23 최고. 지은 2024.12. 13 재활용. 지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재활용이라는 단어 옆에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최윤아를 위해 개발하고 완성한 요리를 저에게 재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 요리와 비교하며 반복성 확인. 저는 다른 레시피 파일들도 확인했습니다. 트러플 리조또 스페셜. DOCX. 파일을 열었어요. 마찬가지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유나 발렌타인데이 2024.02. 14 감동. 지은 2024.03. 이 재활용. 재작년 3월 남편이 저에게 트러플 리조또를 만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특별한 날이라며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었죠. 하지만 그건 2주 전 발렌타인데이에 최윤아에게 만들어준 요리를 재활용한 거였습니다. 랍스터 테르미도르. DOCX. 유나 크리스마스 2023.12. 25 완벽. 지은 2024.01. 10 재활용. 작년 크리스마스 남편은 야근한다며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때 최윤아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리고 2주 후 저에게 같은 요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딸기 디저트. DOCX. 유나 데이트 2024.06. 15 성공. 지은 2024.07. 1 재활용. 총 15개 파일. 모든 파일에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윤아를 위해 요리를 만들고 며칠 또는 몇 주 후 저에게도 같은 요리를 만들어주는 것. 남편은 최윤아를 위한 요리를 연습하고 완성한 후 그걸 저에게 재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치 실험 대상 같았어요. 최윤아에게 줄 요리가 성공적인지 확인하는 테스트 대상.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같은 요리를 반복한 것. 어느 쪽이든 굴욕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은 침대 옆 테이블에 있었어요.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어요. 최윤아를 검색했습니다. 최근 대화가 쭉 나왔습니다. 어제. 유나야, 오늘 집에서 같은 요리 만들어줬어. 오빠, 저를 위해 만든 요리를요? 응, 히읗 부인한테도 해줘야 의심 안 하잖아. 그래도 저를 위한 특별한 요리인데. 괜찮아. 너한테 만들어줄 때가 진심이었어. 오늘은 그냥 의무감으로 한 거야. 그럼 다행이에요. 다음엔 새로운 요리 해주세요. 당연하지. 너를 위한 특별한 거 준비할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의무감으로 한 거라고. 3주 전. 유나야, 오늘 요리 어땠어? 완벽했어요. 오빠 요리 정말 최고예요. 다행이다. 너 좋아하는 연어로 만들었어. 오빠가 저 생각하면서 만들어주신 거죠? 당연하지. 너만을 위한 요리야. 최유나가 연어를 좋아했던 겁니다. 남편은 최유나의 취향에 맞춰 요리를 만들었고 그걸 저에게도 그대로 줬어요. 제 취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2개월 전. 오빠 다음엔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트러플 리조또? 너 트러플 좋아하잖아. 와, 기대돼요. 주말에 만들어줄게. 우리 집에서. 오빠 집이요? 부인은요? 걱정 마. 애 데리고 친정 간대. 주말 내내 우리 둘이야. 그 주말 저는 서윤이 데리고 친정에 갔었어요. 남편이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해서요. 그 시간에 최유나를 집으로 데려와서 요리를 해줬던 겁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주방에서 남편에게 요리 의도와 상황 질문.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왔어?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남편을 경계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여보, 어제 요리 정말 맛있었어. 그래? 다행이다. 근데 질문 있는데. 뭔데? 그 요리 어디서 배운 거야? 레시피가 정말 완벽하던데.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내가 개발한 거지. 언제 개발했어? 작년쯤? 작년에 개발해서 올해 나한테 처음 해준 거야? 그렇지. 거짓말이었어요. 레시피 파일을 보니 재작년부터 만들어 왔었으니까요. 그럼 레스토랑 손님들한테도 내나? 가끔. SNS에 올린 적은?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응? 왜? 궁금해서. 그렇게 멋진 요리면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서. 아, 올렸지. 몇 번. 언제? 기억 안 나는데. 왜 그래? 갑자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요리 다시 만들어줄 수 있어? 응? 왜? 또 먹고 싶어? 응. 너무 맛있어서. 서윤이한테도 해주고 싶고.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료가 좀 비싸서. 다음에 만들어줄게. 재료비 얼마나 해? 10만 원 정도? 괜찮아. 내가 낼게. 아니야. 다음에 만들어줄게. 요즘 바빠서. 남편은 다시 만들어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왜? 최유나한테만 특별한 요리로 남겨두고 싶은 건가? 그럼 레시피라도 알려줘. 내가 만들어 볼게. 레시피? 복잡해서 설명하기 힘들어. 노트북에 정리해둔 거 있잖아. 그거 보여줘.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트북? 너 내 노트북 봤어? 응. 레시피 찾으려고. 괜찮지? 아, 그래. 근데 그 레시피는 아직 완성 안 된 거라서. 어제 만들어준 게 완성 안 된 거야? 아니, 그게 계속 수정 중이라서. 말이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그럼 어제 요리는 완성 버전이야, 아니야? 완성이지. 근데 레시피는 계속 발전시키는 중이라고. 그럼 그 완성 버전 레시피 보여줘. 똑같이 만들어 볼게. 남편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야, 왜 그래? 갑자기 요리에 관심이 많네. 맛있어서 배우고 싶어서 그래. 이상해? 아니. 근데 그냥 내가 해줄게. 내가 만들면 맛이 안 날 거야. 시도는 해봐야지. 다음에. 오늘은 피곤해.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남편은 당황하며 얼버무리기. 다음 날 일요일 저는 남편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노트북 좀 써도 돼? 왜? 레시피 보려고.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레시피는 내가 나중에 프린트해 줄게. 괜찮아. 내가 직접 볼게. 안 돼.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서윤이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아빠? 아니야, 서윤아. 아빠가 깜짝 놀라서.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 근데 노트북엔 회사 기밀 자료도 있어서 함부로 못 보여줘. 레시피 폴더만 볼게. 다른 건 안 볼게. 그래도 나중에 내가 정리해서 줄게. 왜 그렇게 안 보여주려고 해? 숨기는 거 있어? 남편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숨기는 거? 무슨 소리야? 그럼 보여줘. 레시피. 나중에.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이런 남편은 처음 봤습니다. 평소 온화한 남편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적이 없었거든요. 확실히 뭔가 있구나.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오후에 남편이 마트 간 사이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레시피 폴더로 가서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최윤아와의 메시지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남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도 전부 캡처했어요. 증거를 확보한 거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다녀왔어? 응. 장 봐왔어. 고마워.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요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오늘은 파스타 해줄게.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남편이 고집을 피웠습니다. 또 최윤아한테 만들어준 요리를 재활용하려는 건가? 저는 남편이 요리하는 걸 지켜봤어요. 트러플 오일, 파스타, 버섯, 파마산 치즈. 익숙한 재료 조합이었습니다. 레시피 파일에서 본 트러플 리조또 스페셜과 비슷한 요리였어요. 남편은 정성스럽게 플레이팅했습니다. 파스타를 동그랗게 말아 접시 중앙에 올리고 트러플을 얹고 파마산 치즈를 뿌렸어요. 자, 먹어봐.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 응.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요리가 최윤아를 위해 만들어진 거라는 걸. 제가 먹고 있는 건 재활용된 사랑이라는 걸. 아내가 요리 패턴과 행동 증거 기록. 다음 주 내내 저는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최근 1년간 XX 식자재 마트 월 평균 50만 원 고급 재료 구매. XX 와인샵 월 평균 30만 원. XX 꽃집 월 평균 10만 원. 식자재와 와인을 사서 누구를 위해 요리했을까요? 저를 위해서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요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재료를 샀다는 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였겠죠. 남편의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방문 장소. 강남구 XX 아파트 21회 최윤아 집으로 추정. 회사 레스토랑 40회. 우리 집 35회. 최윤아 집을 21번이나 방문했더군요. 그때마다 요리를 해줬을 겁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도 확인했어요. 구글 타임라인을 보니 남편이 최윤아 집에서 평균 3-4시간씩 머물렀더군요. 일부 날은 밤을 샌 기록도 있었습니다.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이었죠.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날짜 남편 행적 최윤아 SNS 증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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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 12 최윤아 집 방문 생일 디너 게시물 GPS 레시피 파일 2023.05 20 나에게 같은 요리 사진 레시피 메모 총 37번의 요리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남편은 먼저 최윤아에게 요리를 만들어주고 며칠 후 저에게도 같은 요리를 만들어줬어요. 저는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요리 레시피와 SNS 게시물, 메시지, 위치 기록 등입니다. 요리 레시피요? 네. 남편이 불륜 상대를 위해 만든 요리를 저에게도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레시피 파일에 재활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다른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충분히 인정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8천만 원, 상대 여성에게 5천만 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남편과 불륜녀 직면 후 사실 폭로. 금요일 D-데이였습니다. 저는 최윤아의 직장인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남편이 일하는 곳이었죠. 오후 2시 레스토랑은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성진 셰프 아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요. 직원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수연아, 왜 여기 왔어? 할 얘기가 있어서. 최윤아 씨도 불러줄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윤아, 왜? 불러줘. 셋이서 얘기할 게 있어. 수연아, 안 불러줄 거면 내가 직접 찾아갈게. 남편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최윤아를 불렀습니다. 최윤아가 나타났어요.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여자. 안녕하세요. 최윤아 씨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성진 아내입니다. 최윤아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사무실로 가시죠. 여기서 얘기하긴 그러니까. 사무실로 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화면에 레시피 파일을 띄웠습니다. 연어 타르타르 스페셜. 메모란에 적힌 글자들. 유나 생일 성공. 지은 재활용. 이게 뭔지 아세요? 최윤아가 말을 잃었습니다. 제 남편이 당신을 위해 만든 요리를 저에게도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37번이나.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SNS 게시물 캡처. 당신이 올린 요리 사진들이에요. 전부 제가 먹은 요리와 똑같죠. 메시지 캡처도 보여줬습니다. 부인한테도 해줘야 의심 안 하잖아. 오늘은 그냥 의무감으로 한 거야. 최윤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수연아, 이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예요? 1년 넘게 바람 피우면서 저한테 재활용 요리 먹인 게. 신용카드 내역도 보여줬습니다. 식자재비 월 50만 원. 와인 30만 원. 이거 다 최윤아 씨 위에 쓴 거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GPS 기록도 있어요. 최윤아 씨 집 21번 방문. 밤샌 날도 5번.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위자료는 당신한테 8천만 원, 최윤아 씨한테 5천만 원. 8천만 원이요. 요리로 두 여자를 속인 대가예요. 변호사도 악질이라고 했어요. 최윤아가 울부짖었습니다. 5천만 원은 너무 많아요. 많다고요? 1년 넘게 제 남편 빼앗아 놓고 37번이나 특별한 요리 받아 먹으면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드립니다. 서명해서 제 변호사한테 보내세요. 수연아, 제발. 제발은 무슨. 저한테 재활용 요리 먹이면서 제발은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서명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완료됐어요. 위자료 1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레스토랑에서 해고됐고 최윤아도 사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서윤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요리 하나로 남편의 불륜을 알아낸 제 직감이 옳았습니다. 똑같은 요리, 똑같은 플레이팅, 똑같은 설명. 모든 게 패턴이었어요. 남편은 한 여자를 위해 개발한 사랑을 다른 여자에게 재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복사할 수 없다는 것을. 요리 패턴으로 시작된 발견이었지만 제 인생을 구해준 발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재활용되지 않은 진짜 제 삶을.